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경희대학교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한양대와 성균관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보다 이 경희대의 2025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은 그렇게 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선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나 또는 수능 응시 영역에 역시 변화를 줌으로써 계속 그 비슷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능 응시 영역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이제 뭐 다른 변동 사항들은 이미 경희대는 2년 전부터 시행된 변동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2025학년도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2025학년도에 변화에 대한 부분들, 그 포인트들을 좀 짚어내면서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경희대 입학 전형의 주요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요 사항의 첫 번째 내용으로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변경 사항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전년도의 단순 입결과 경쟁률만 참고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어떠한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모집 인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변동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큰 변동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 내 선발 인원과 그 다음에 정원 내외 모든 정원 외 인원까지 합쳤을 때 그 선발 인원이 2,699명, 그 다음에 2,934명으로 비율은 대략 55%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이 그렇다는 거고, 반면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45%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작년이죠. 그래서 2024학년도에도 그 비율은, 즉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대략 지금 2025학년도와 동일하게 55%, 45%를 유지를 했으니까 전체 모집 인원에서 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의 비율은 얼추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학생부 종합전형, 자,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소폭 확대가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538명을 모집했는데 2025학년도에는 1,559명을 모집했으니까 대략 21명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뭐 말 그대로 소폭 확대지 이거를 뭐 유의미한 변화 정도라고 파악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실기 우수자 전형과 실기 우수자 전형에 대한 변화가 있는데, 실기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체육 관련된 부분에서 면접 평가를 폐지하고 학생부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모집 전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이 입시 요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면서, 그러니까 좀 읽어주면서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는 예체능 계열 해당 학원 쪽이 훨씬 더 다양한 입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냥 변경된 사항들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츠 지도학과 같은 경우에 수시 모집으로 통합 선발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변동사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2025학년도 경희대 신입학 전형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이 동영상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동, 그리고 정시 전형에서 수능 관영 영역의 변화, 어쨌든 이 두 가지의 측면은 모두 다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을 응시할 것인지 그 수능 응시 영역과도 매우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능 응시 영역 같은 경우에 기존까지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대학교 대다수가 수능 지정 과목을 정해놓고 그 과목을 반드시 응시하게 만들어 놨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25학년도에 들어오면서 점점 폐지가 되는 그런 형태들로 보여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경희대 역시 비슷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시 같은 경우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자, 모든 계열의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 즉 지정 과목을 폐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술 체육 계열의 경우, 즉 예체능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영역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선 인문과 자연 같은 경우, 자,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 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그러니까 사회나 과학 탐구 영역이죠. 자, 이 두 과목 평균 중에서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이고 한국사 5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자, 이 조건에서 일단 전년도하고 동일한 부분도 있고 전년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자, 두 개 영역 등급의 합이 5등급 이내여야 한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요 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자, 하지만, 자, 여기서, 탐구 과목에서 좀 변동이 좀 생겼는데, 탐구 과목하고 이제 수학 과목에서 좀 변동이 생긴 건데, 자, 우선 탐구 과목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탐구 과목은 제가 누차, 대단히 중요한 올해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경희대에서도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자, 2등급 합 5등급, 두 개 영역의 합이 5등급 이내라는 거는 공통점이었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두 과목 평균이 아니라 탐구 두 과목 중에서 상위 한 개 과목만 반영을 했었죠. 그렇게 해서 국수, 영탐, 탐구 한 과목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4개 영역 중에서 2등급 합, 2개 영역 합 5등급을 요구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탐구 과목에 있어서 상위 한 과목이 아니라 두 과목 평균치로 지금 바꿨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부담이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탐구 영역에 있어서 지정 과목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지정 과목을 정해놨었냐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 보통 대다수의 학교하고 비슷하게 인문계열의 대부분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 과목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는데 유독 전년도 인문계열 중에서도 특이하게 분할 모집을 하는 학과들이 있었죠. 어떤 학과냐면 지리학과, 그리고 간호학과, 그리고 한의학과. 요 세 개 학과. 이 세 개 학과는 인문 쪽에서도 선발을 하고 자연 계열에서도 선발을 했었는데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지리, 간호,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기본적으로 수학은 이 세 개 학과 인문 계열 모집 같은 경우 세 개 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은 확통만 선택을 했어야 됐고 플러스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사탐 한 과목을 상위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응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없앴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해당 학과들의 자연계열 모집 같은 경우에는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어떻게 수학 같은 경우는 기하나 미적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과탐 과목을 반드시 응시했어야 되는데 이 기준조차도 이제 모두 다 폐지를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탐구 영역에서의 변동이야 당연한 변동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도 지정 과목 없이 확통, 기하, 그 다음에 미적 세 가지 중에서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점이 올해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의예과하고 한의예과, 치의예과, 약학과로 대표되는 메디컬 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세개 영역 등급 합이 4등급 이내라는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지만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는 점, 즉 수학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탐구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두 과목 평균치로 바꿨다는 거죠. 자, 따라서 특히 메디컬 계열을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3합4라고 하는 등급 자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단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좋든 싫든 간에 탐구 영역에서 과탐을 선택을 하고 또는 수학에서는 기하나 미적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정 과목이 폐지가 됐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의대나 한의대나 치의대나 약학과를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탐구 영역에서 과탐이 아닌 사탐 두 과목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사탐 한 과목과 과탐 한 과목의 조합을 선택을 해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 포인트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술과 체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탐구 중 한 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 이내다. 한 개 영역 이상에서 3등급 이내라고 하는 거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서 좀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작년도에는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를 아예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었는데 2025학년도에는 탐구 영역 쪽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탐구 영역에서 3등급 이상만 나오면, 이내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수학 안 보고,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도 사탐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더라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제약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2025학년도에는 사탐을 선택을 해서 이 사탐에서 3등급 이상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놓고 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영역이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희대 예체능 계열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이전 학년도보다 기회가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편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반영 영역에서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 당연히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변화는 정시 영역에서도 동일한 변화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정시 전형에서 모든 계열의 반영 영역별 필수 응시 과목을 폐지했다는 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수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한 기준점이 되겠죠. 그리고 계열별 반영 영역의 반영 비율 또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인문, 사회 같은 경우에 수학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오죠. 인문 같은 경우에.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높긴 하지만 인문 계열 같은 경우는 20%로 가중치가 가장 낮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 계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학 같은 경우에 가중치가 35% 비중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계열에 상관없이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어떠한 과목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확통을 선택하든 미적을 선택하든 기하를 선택하든 계열에 상관없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정시 전형 살펴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 인문이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선택을 할 경우에 가산점을 부여를 합니다. 변환 표준 점수에. 반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과탐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역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가산점의 비중이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점수나 어떤 표준 점수 100분위 1을 감안했을 때 과연 자연계열 수험생들이 과탐 과목만을 고집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각각의 계열에 맞추어서 가산점은 주어지지만 선택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이 점은 분명한 변화 포인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입학 전형 일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장 관심이 있는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원서 접수 기간은 대략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이제, 이 기간 안에 3일 이상 동안을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12월 13일까지 합격자 발표를 하고 등록 기간은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등록을 하며 자,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은 12월 26일까지고 그 미충원 합격 등록 마감일이 27일까지. 요때까지 이제 마감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는 이제 당연히 정시 모집 전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같은 경우에는 내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요 기간 안에 3일 이상 원서 접수를 할 수 있고요. 전형 기간은 경희대 같은 경우는 가군과 나군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모집 이후에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 마무리 짓는 형태로 해서 발표 기간이 정해져 있고 합격자 등록 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2일까지 내년도겠죠. 그리고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와 등록 마감일은 2월 19일, 그 다음에 2월 20일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기간이 되면은 뭐 굳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서 챙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형별 모집 인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은 요 상세 내용들을 지금 학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많기도 하고 또 전형도 이제 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세부 학과별로 모집 인원들을 우리가 이 동영상에서 지금 다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잠깐 화면을 넘기면서 조금은 지체를 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 자료를 경희대 입학처에서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 보시든지 아니면은 이 화면을 캡처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시행 계획 안에 나와 있는 모집 인원은 확정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 인원은 추후에 각 대학 입학처에서 공개하는 최종 모집 요강에서 이제 반영되어서 이제 확정이 돼서 나오게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쭉 학과별로 모집 인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인원들 이제 넘겨보면 마지막에 이제 각 전형별로 최종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실적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총 모집 인원은 577명.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모집 인원은 이 인원을 다 합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합산을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많습니다. 우리 앞서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규모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인원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479명, 실기 실적 전형 319명으로 어쨌든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모집 규모를 가지고 있는 전형은 단연코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 전형 역시 지금 가군과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뭐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하니까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입시 전형 계획 안에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전형별 전형 요소 반영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뭐 수시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전형 요소별로 전형 비율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단계 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입생을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라는 것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경희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모집 규모가 가장 큰 네오 르네상스 일반 전형이죠. 이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다른 학교의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겠지만 1단계에서는 제출된 서류 평가, 즉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을 정성평가하여 100%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대략 지원자의 3배수 내외를 선발을 하게 되고, 이 선발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2단계를 진행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학생부 성적, 정성평가했던 1단계 학생부 성적을 70% 반영하고 면접평가를 30%를 반영을 해서 이 두 개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반면 다른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일괄 합산을 하는 전형도 있는데, 일괄 합산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토대로 그냥 한 번에 결정을 해서 한 번에 평가를 해서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자, 지역 균형 전형이라고 해서 자, 학교 생활 기록부 성적 70%와 교과 종합평가 30%를 합산해서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이후에 경희대 수시 전형에서 보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 70%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다 학생부 교과 성적, 즉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70%는 대체적으로 정량평가의 영역이다. 정량평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교과 종합평가라고 해서 30%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30%는 정성평가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한양대하고 성균관대가 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정성평가 영역을 10% 20%씩 이렇게 반영했던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었을 텐데, 경희대는 이미 2년 전부터 이 정성평가를 계속해서 시도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교과 성적의 정량 평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고 또 그 교과목의 세특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달리 기회균형 전형과 고른 기회 전형은 단단계, 즉 단계별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전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서류 평가 70%와 교과 성적에 대한 부분들을 30%를 합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 좀 특이한 부분이죠. 보통 이제 타대학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보통 이제 그 타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네오 르네상스 전형과 동일하게 학생부 100%를 정성 평가하게 되는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부 종합 전형 내에서도 정성 평가 영역 70%와 교과 성적 이 30%를 각각 나누어서 평가를 하니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나중에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재차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100%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경희대 그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반영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 두 개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점, 이 점 또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실기 실적 전형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실기 실적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정확하게 이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해당 지원을 고려하는 수험생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요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시 전형 자체가 수능 위주 전형이기 때문에 수능 100%를 보통 반영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실기 실적 전형은 당연히 실기 반영 비중이나 그 비율이 더 높다는 점, 이 점 또한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전체 전형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핵심 변동 사항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고, 다음 편에서는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